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재직 중인 유영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박사 학위 이후에 삼성전자에서 후공정 그리고 전공정 장비들 관련 연구를 좀 진행을 하다가 정부 출연 연구소를 거쳐서 2020년 9월부터 기계공학부에 부임해서 이제 교육과 연구를 좀 수행을 하고 있고요. 기계공학 하면 대부분 이런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산업을 좀 떠올리기가 쉬운데 어떤 연관이 기계공학과 이런 반도체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 최석병입니다. 반도체 칩 제조사에서 이제 반도체 후공정 장비 설계, 개선 업무, 해석 업무를 하다가 이제 21년도에 학교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네, 현재 기계공학부에서는 반도체 후공정 관련 강의도 하고 있고 규모가 크진 않지만 후공정 관련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인 이제 반도체 산업 분야에서 이제 기계공학부가 할 일이 굉장히 많고 이제 전공자도 많이 진출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 진입하는 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잘 모르는 막막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그 기계공학부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반도체 분야가 어떤 건지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제인 반도체 산업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유 교수님, 반도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반도체 하면 최근에 PC, 스마트폰, 그리고 이런 전기 자동차 같은 모빌리티들까지 현대 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전자기기들 그리고 모빌리티의 핵심 부품이죠. 근데 막상 이제 반도체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받으면은 이게 답변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유영민 교수님께서는 반도체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반도체는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사실 그런 도체와 부도체 말 그대로 그 중간 성질을 가지는 그런 물질로 어떤 외부의 자극들, 전압이라든지 열 그리고 빛의 파장 같은 것들을 받으면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오히려 그런 전류를 막는 그런 성질을 가진 물질입니다. 최 교수님은 혹시 이런 반도체가 우리 삶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반도체는 이제 현대 사회의 볼트와 너트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같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정보 처리 기기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나 서버 같은 이제 좀 큰 인프라 수준에 해당하는 정보 처리 단계 혹은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그런 전자 제품들, 가전 제품들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제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영역이 없죠. 예전에는 간단한 반도체가 들어갔다면 지금은 이제 고부가가치, 좀 다기능, 고속 그런 반도체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시장 점점 커지고 또 정보 처리 기기 쪽으로는 이제 고속, 대용량의 반도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쪽 공정 난이도도 올라가고 그런 반도체 시장도 커지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반도체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계공학부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면 반도체 산업에서 저희 기계공학 분야가 주로 맡고 있는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유영민 교수님께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반도체 산업은 다양한 그런 어떤 학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장비 설계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장비들을 이루고 있는 기계 재료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초 요소 설계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CAD들 이런 기본 그런 설계 툴들을 잘 다룰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기계공학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 그런 챔버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유체 흐름을 잘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유체 역학적인 지식이 또 필요할 것이고 발열 이슈들이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열 이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열 전달이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그런 연력학에 대한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네, 요즘 국내외 반도체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교수님 최근 주목받는 기술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실 반도체 기술의 발전은 이제 집적도 향상과 이제 고속 이 두 가지 키워드로 사실 항상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이제 선폭을 미세화하는 부분이거든요. 선폭을 미세화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소비 전력도 감소하고 집적도가 높아질수록 웨이프 한 장당 생산되는 칩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그런 스케일링 다운이라고 하는 이제 선폭 미세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이제 그것이 한계에 부닥치면서 이제
핀팻 형태나 이제 G팻 같은 소재 구조를 바꾸는 식으로도 발전이 되고, 또 메모리 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셀을 수평으로 이렇게 만들다가 수직 방향으로 쌓는 3차원 뭐 네트 플래시 이런 것들도 있죠. 소자의 구조를 변경하는 것뿐만 아니라 후공정으로 칩이 완성이 돼서 후공정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아파트, 단독주택 한 채 있을 때보다 아파트로 만들면은 사는 인구수가 늘어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3차원으로 메모리를 적층하는 HBM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능이 다른 여러 종류의 칩들을 직접 해서 어느 부분은 CPU, 어느 부분은 메모리, 어느 부분은 그래픽, 이런 식으로 기능별로 칩을 나눠서 만드는 칩넷, 혹은 이제 이종 접합, 헤테로지니어스 인티그레이션이라는 그런 기술이 요즘은 많이 화두가 되고 이쪽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유영민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래 어떤 기술이 이제 미래 반도체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라고 이제 예측하시나요? 저도 비슷하게 보고 있습니다. 큰 틀로는 이제 전공정에서 이런 선폭 미세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 전공정에 사용되는 노광기라든지 그리고 그런 시각 장비의 개발이 주로 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 층을 이용을 하는 것보다 여러 층을 쌓아서 직접적으로 높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아파트 형태처럼 이렇게 입체감이 있는 3D 구조로 적층할 수 있는 그런 후공정 개발이 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 기계공학부에서는 반도체 관련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연력학, 재료역학, 그리고 동력학, 뭐 이렇게 유체역학이 있을 텐데 재료 지식뿐만 아니라 열 지식, 이런 유체역학 지식이 이런 반도체 공정 및 장비 쪽에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장 일단 기본적인 그런 기계공학 과목부터 좀 교육을 하고 있고요. 3, 4학년, 비교적 좀 고학년이 되면은 뭐 반도체 공정 및 실습이라든지 뭐 반도체 패키징, 그리고 반도체 장비공학을 저희 기계공학부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 반도체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뭐 이러한 심화 과목들을 수강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반도체 특성화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기계공학부도 참여를 해서 이제 타 학부와 그리고 타 학교와 연계를 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학생들은 기계공학을 주 전공, 그리고 뭐 복수 전공 개념으로 반도체 연계 전공이라든지 그런 융합 전공을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 교수님은 뭐 저희가 뭐 다양하게 사실 뭐 반도체 장비공학이나 뭐 패키징도 직접적으로 조금 강의를 하고 계신데 뭐 이러한 교육이 학생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선 저희 학부에서 반도체 관련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께서 반도체 업체나 이제 반도체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재에서 혹은 이제 그냥 단순 교육에서만 알기 힘든 그런 실제 경험 같은 것들을 공유를 많이 해주시고 어떤 부분이 그런 현장에서 직접 필요한지를 잘 캐치해서 설명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고요. 클린 반도체 공정 실습 센터가 있어서 각 공정별로 장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에서 그런 공정 장비들을 활용을 하기도 하고, 또 비교과 프로그램에서 그런 반도체 공정 실습 같은 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경험해 볼 수 있는 것도 학생들한테 좀 좋은 경험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 기계공학부 학생들이 졸업 후에 진출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직무나 이런 산업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칩메이커에서 장비나 공정 관련 업무, 그쪽에 또 기계공학부 전공자들이 많이 취업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 관련 업무나 설비 관련 업무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설비 제작사들도 꽤 있죠. 뭐 크게는 세메스 같은 대기업부터 이제 전후공정 장비들 만드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장비사들에 취직해서 설계 업무를 진행하기도 하고, 반도체 후공정 회사라든지 이제 외국계 장비사들, 그리고 반도체 소재 부품 회사들에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까지는 종합 반도체 회사,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SK 하이닉스 같은 곳에 장비 엔지니어, 설비 엔지니어로 많이 좀 취업을 하는 것 같았는데, 최근에는 뭐 지역적 이점도 있고, 그리고 후공정을 워낙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후공정 관련 분야에도 많이 좀 저희 지도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뭐 장비 설계 개발뿐만 아니라 뭐 관리라든지 이런 공정 개발을 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졸업생들의 반도체 관련 회사 어떤 취업률, 그런 현황은 어떨까요?
정확히 제가 세보진 않았지만 취업자 중에 거의 한 40%, 30%, 40%는 이제 반도체 관련 업계로 진출을 하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는 카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칩 메이커로도 당연히 취업을 많이 하고, CMS 같은 장비 회사, 그리고 ASML 코리아나 이제 도쿄 일렉트론 코리아 같은 외국계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있고, 후공정 회사들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이제 ASE, TSE 같은 후공정 장비 업체들로도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제 지도 학생들도 삼성전자 설비 엔지니어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취업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ASML 코리아에서도 저희 기계공학부 학생들을 많이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ASML이라든지 뭐 전공정의 장비들 운영 인력이 필요해서 그런 설비 엔지니어로 많이 취업을 하는 것 같아요. 추가로 궁금한 점은 저희 기계공학부 홈페이지에 저희 연락처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추가로 문의하실 부분은 그쪽 연락처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에 관심 있는 학생 여러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기계공학부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해보세요. 감사합니다.